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균입니다. 오늘 65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2014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큰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또 이 학생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하셨을 학부모 여러분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혹시라도 시험을 잘 못 봐서 좌절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채점을 통해서 수시 2차와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하는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되니까요.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 특집 준비했는데요. 2014학년도 수능 경향과 정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국어와 수학, 영어, 이 영역별 수능 경향을 알려드리고 이 수시 2차와 정시 그 합격 전략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도 있는 조언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시죠. 대진고등학교 이성관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단했던 수능시험을 마치고 오늘 편시고 있을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아주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의 퀸으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스카이에듀 수학 대표 강사이신 양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진영 선생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입시에 큰 산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철저한 입시 전략으로 우리가 합격의 성공을 꼭 이뤄야 되겠죠? 조금만 기운 내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결정적 코치이자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65만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전략의 승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기상대와 함께 합격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어의 본좌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스카이에듀 영어 대표 강사이신 윤정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정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쉽시다. 그리고 힘을 충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네 분의 선생님과 함께 제2라운드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수능 이후의 대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2014학년도 정시 무료 상담과 또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은 다음 주죠. 11월 11일부터 월요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오는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2014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과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이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모두 오늘 합격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201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시험장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언니네 수능 대박 나세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따님집 들어가는데 기분 어떠세요? 한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과로 기분 좋게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의 응원하는 길을 받아서 우리 수험생들 시험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셨을 그 부모님 모습 보니까 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도입돼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경원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2014학년도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네, 수능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은 영역 과목별로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첫 수준별 시험인 국어와 수학, 영어는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에 맞추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B형은 원래 수능 수준으로 맞췄고 A형은 B형보다 좀 쉽게, 수능보다 쉽게 출제했다라는 기조를 밝혔고요.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그리고 한문은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유지해온 수능 만점자 1% 비율은 관여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입시 전문가들과 또 이제 수험생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를 분석을 해보면 국어의 경우에는 A형과 B형이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좀 어려웠다. 특히 국어 B형의 경우에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했다고 평가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영어의 경우에는 B형에서 다소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상위권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만 어려워져도 학생들이 체감하는 거는 또 클 수 있으니까요. 네. 교육부에서 이번 수능도 EBS 교재 그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양진영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2014학년도 이번 수능과 EBS 교재 연계율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번 2014학년도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번에 수능 출제위원장이죠. 아침에 브리핑에 의한 자료를 갖다 보면 국어는 이제 71.1%, 수학은 70%, 영어는 71.1%, 사회탐구는 71%, 그다음에 과탐 70%, 직업탐구 70.5%, 제2외국어하고 한문은 이제 70%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학생들의 어떤 체감적인 또 연계율은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수치적으로는 70%에 거의 이제 근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으로 이번에 선택형 수능이 출제된 이번 수능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게 아무래도 영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정호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상위권 대학들이 영어 B형을 지정한 경우가 좀 많은데 영어 성적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정시 지원 전략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희망 대학의 요강을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걸 놓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특히 각 대학에서 제시한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자신의 약점과 강점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해보고 맞는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문이과별로 이제 계열과 상관없이 진정한 그 수준별로 나눠진 영역은 영어 영역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각 대학별로 이 영어에 대한 가중치가 어떻게 지시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한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오늘 이 시험을 본 수능 성적표가 11월 27일까지 학생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가채점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가채점 할 때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할지 이성건 선생님한테 네. 여쭤볼게요. 네. 가채점은 말 그대로 가채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오늘 시험 본 결과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와서 또는 기억을 정확하게 해서 채점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도 곧바로 닥치게 되는 논술고사라든지 이런 또는 2차 수능, 2차 수시 모집에 지원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따라서 가채점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2014학년도 수능 영역별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올해 처음 그 선택형 수능이 시행이 됐는데 국어와 영어, 이 수학의 A, B형 선택 비율에 대해서 먼저 네. 좀 알아볼까요? 네, 2014학년도 수능 응시 비율, 영역별 비율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 영역은 A형과 B형의 비중이 A형 53.6%, B형 46.4%,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A형이 72.6%에 B형은 27.4%, 영어는 31.8%의 A형과 68.2%의 B형을 선택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1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부터 그럼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의 출제 경형과 그 난이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올해 수능 국어 영역의 어떤 특징을 좀 보면 인문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B형보다 자연계 학생들이 응시한 A형이 다소 난이도가 좀 더 있었다. 이렇게 난도가 높아서 반응이 좀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체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또 낮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유는 EBS 교재라든지 교과서에서 많이 노출됐던 지문을 출제했다는 점에서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요. A형의 네. 경우에는 허균의 홍길동전이라든지 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든지 이상의 권태 등 비교적 많이 노출되었던 지문들이 출제가 됐고요. 네. 반면에 이제 B형에서는 남영로의 옥루몽이라든지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등 아주 수험생들에게 많이 익숙한 작품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조금 쉽게 풀기는 했으나 실제 이제 또 채점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렵게 이상하다, 이게 좀 문제가 어렵네라고 느낀 문항들이 몇 문항 출제가 됐는데요. 네.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문항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 A형의 경우에서는 20번과 29번 문항, A형에서 20번은 3점짜리 문항이었고 29번은 2점짜리 문항이었는데 네. 이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은 각각 48%와 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오답을 선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20번 문항은 이제 서남사로 가는 길을 지문으로 준 뒤에 보기를 활용해서 승선교와 옥천교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항인데 정답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9번 문항은 CD 드라이브에 대한 지문을 출제한 다음에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이었는데 이건 역시 정답률이 4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B형의 경우에는 27번 문항, 3점짜리 문항의 정답률이 39%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했다라는 반응을 볼 수 있고요. 네.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물체 운동 방향이 편향성을 띠는 이유를 보기에서 제시된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의 실험과 관련해서 해결하는 문항이었는데 이 문항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항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별력이 확실하게 좀 나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2교시 수학 영역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학의 난이도는 어땠을지 양진영 선생님 어땠을까요? 네, 이번 이제 9월 모평이 이제 치러지고 나서 이제 비교가 되는 이번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65만 명 수험생으로 이제 작년보다는 수험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B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5,000명 정도가 증가한 그러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 근데 그 이유가 서울에 있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의 A형과 B형, 즉 작년에는 가나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A형과 B형을 딱 자연계와 인문계로 이제 유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B형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전에 이제 브리핑이 끝났을 때는 이제 9월 모평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문제를 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난 뒤에 어떤 체감적인 어떤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해본 결과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렵게 체감적으로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수능과 대비해서 비슷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대비해서는 이제 비슷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B형 난이도는 이제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이제 비슷하다 또는 약간 어려웠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지만 올해 9월 대비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9월 모평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수능 어떻게 보면 이번 난이도별로 나뉜, 즉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진 이제 시험으로는 첫 번째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의 난이도와 비교하는 것은 이제 조금 무의미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 영역에서 이제 수학 영역으로 바뀐 이 명칭에 대해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외적 부분에서 즉 변별력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 이제 수학
B형으로 바뀐 시험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이런 부분으로 바뀐 어떻게 보면 수능의 트렌드가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시험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A형 고난이도 이제 문제로 짚자면 20번 문제와 이제 30번 문제 이 두 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EBS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연계가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네네.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B형 고난이도 문제로는 29번과 30번 문제 아마 9월과 대비했을 때 다소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즉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3%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다 평가했던 대로 이번 수능이 B형이 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B형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수학이 조금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능에서 또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그 과목이 또 영어였는데 영어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임정훈 선생님? 예, 이 영어 출제 경향은 전반적으로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경향 자체는. 그래서 한 가지 변수가 어법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이 어법 문제가 6월과 9월에서 이제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형태들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밑줄 친 부분이 나오다가 후반에 가서 이제 9월에 가서 이제 박스형으로 나왔는데 애들이 이제 박스형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해서 이제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네. 이번 시험에는 이제 밑줄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오히려 이 문법에서 긴장을 풀었던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상당히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A형이 이제 기존에 있는 유형하고 난이도까지도 보면 기존의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게 잘 맞춰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B형이죠. B형의 경우에는 출제 유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네. 6월, 9월 두 달의 그 평가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만은 다만 난이도 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올해 평가원에서 실시한 6월, 9월 평가 두 번의 모의 평가를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시험장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이제 진땀 깨나 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형의 문제 난이도는 뭐 비교적 비슷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이 빈칸 추론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3점을 주었고 그리고 또 빈칸의 문제의 지문이 구문에 대한 길이도 굉장히 길었고 호흡이 일단 길었습니다. 그리고 네. 읽고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영어 자체도 어려웠지만 담는 그릇인 영어 자체도 어려웠지만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 컨텐츠가 일단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네. 아이들이 이제 이 빈칸 추론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에서 특이한 점이 그동안 어려운 단어가 각주로 나온 것이 한 2-3개 정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각주가 거의 매 지문마다 각주로 단어의 뜻을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란 결국 그 어려운 단어가 담고 있는 컨셉 자체가 또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영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해석만 갖고는 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마치 이 수학처럼 분석하는 거로 계속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분석적인 마인드 가지고 영어를 접근하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해서 네. 다른 친구들한테는 설명할 수 없지만 본인은 읽고 느낄 수 있는 사실 말하면 이제 국어 공부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네. 그런 공부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형은 좀 비슷했는데 난도가 조금 많이 높았다라고 높아졌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문도 잘 안 읽히니까 문제도 당연히 잘 안 그렇죠. 풀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 수능에서 영어 A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당초 예상보다 좀 늘었는데요. 어떤 변수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영어 A형과 B형의 그 난도 차이는 어땠을까요? 가장 이번 수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전을 할 때 이것이 관전의 중요한 포인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이제 시험 안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시험 보는 사람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거거든요. 네네. A형을 선택할까 B형을 선택할까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했었고요. 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A형이 B형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B형을 선택한 경우가 조금 후회스러운 친구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건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 같은 상황일 테니까. 근데 어쨌든 공통으로 출제된 듣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듣기는 굉장히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반면에 그렇군요. 독해는 굉장히 어려워서 독해의 A형과 B형의 차이가 바로
변별력의 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력이라면 A형을 선택했을 때 상당히 조금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2014학년도 수능 영역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정시에서 대학별로 영역 그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이성건 선생님. 네.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나면 자신의 점수를 받아들고 정시 모집에 지원하게 되죠. 물론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뭐 가나다하고 세계의 원서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각 학교마다 과목별로 가중치를 준다든지 또는 비중이 영역별 비중을 달리 두기 때문에 네. 자신의 성적을 분석했을 때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일단 몇 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와 같이 성적을 분석한 연후에 결국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담임선생님과 많은 면담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4 수능 영역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특집 2014 수능 경향과 정시 전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못지않게 또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경호 선생님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실제로 느낀 체감 난도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실제 수능이 끝난 뒤에 이제 제가 또 학급 담임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이제 통화를 몇 명 나눠봤는데요. 네.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또 평가원에서 발표한 것과는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A형에 응시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수학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자연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수학 B형에서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학생들이 네. 현재 그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좀 난감할 정도로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영어에서도 이러한 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점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영어와 수학에서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난도를 체감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네. 느껴서 당황한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생각보다 그래서 못 봤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능을 잘 봤을 경우 또 못 봤을 경우에 학생들의 그 지원 경향은 어떨지 이성건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본 수능 시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시 모집에서 몇 개의 원서를 낸 학생들에게 수시 최저학력을,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일반 전형, 다시 말하면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부터 이루어지는 논술고사에 응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일단 결정해야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수능을 못 본 경우에는 역시 2차 모집에서 수시 2차 모집에 네.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수시 2차 모집에서 원서를 받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체로 이제 학교 성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수능 시험에서 상당히 예상되는 성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시 2차 모집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가채점을 바탕으로 등급 컷이라든가 상황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예상되는 등급 컷을 대략적으로나마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의 예상 등급 컷은 어느 정도 될지 정경원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네, 현재 오늘 이제 수능을 치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등급 컷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1등급 컷을 약 95점 내외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2등급 컷은 90점 내외, 그리고 3등급은 82점 전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영어는 어떨까요? 윤정훈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자들한테 뭐 정경 선생님도 뭐 여쭤보셨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셨지만은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실 이제 전체적인 그 데이터가 좀 커야 되는데 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아이들이 이제 반응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참 달라질 텐데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좀 낮게는 한 91점 정도의 1등급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좀 네. 높게 보는 친구들은 뭐 93점까지도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결과는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한 92점에서 91점 정도의 1등급 거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뭐 영어의 경우에는 B형도 그렇고 워낙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점수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은 어떨까요? 양진영 선생님?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지금 수학인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오전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평가한 어떤 그 등급컷과 지금 학생들이 그 보는 그 체감 난이도율이 지금 너무 다릅니다.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 특히 B형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제가 방송 딱 들어오기 전에 지금 사이트에서 1등급 컷이 지금 A형이 92, 그 다음 B형이 92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B형 같은 경우는 한 80점대 후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시 2차와 정시 전략을 주제로 선생님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끝났지만 우리 학생들 수시 2회차 접수와 대학별 이제 고사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수시 2회차 대학과 그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대학별 고사는 어떤 대학이 있는지 정경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네, 수시 2회차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11일부터 금요일 15일까지 실시가 되는데요. 대학별로 접수 기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서 접수 기간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 11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하는 대학이 가톨릭대학 신학과와 경기대학교가 있고요. 14일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대학은 광운대, 상명대, 서경대, 숙명여대, 을지대, 인천대, 한성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까지 15일까지 접수하는 대학으로는 가천대, 강남대, 건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신경대, 신한대, 안양대, 용인대, 이화여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신대, 협성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15일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대진대, 13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명지대학이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요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11월 9일에는 광운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숭실대, 자연대가 있고요. 적성고사는 한양대 2차 에리카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일요일이죠.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광운대, 성균관대에서 논술고사 있고요. 역시 가톨릭대학교 적성고사가 일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금요일입니다. 논술이죠.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 논술고사가 있고요. 16일 토요일입니다. 아주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고려대, 국민대, 숙명여대에서 논술고사가 있고요. 적성고사는 경북대학교 AAT 전형, 부산대 일반 전형 학업 역량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일요일이죠. 논술고사입니다. 고려대 인문, 국민대 인문, 숙명여대 인문, 인하대 2차, 한국외대, 아주대, 이화여대, 한양대학교에서 논술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3일 토요일이죠.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자연계열 그리고 서울여대에서 논술고사가 진행되고요. 적성고사는 강원대 경기대 2차,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을지대 성남 캠퍼스, 그리고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단국제 죽전 캠퍼스 인문계열 논술고사가 있고요. 적성고사로는 경기대 2차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30일 토요일이죠. 적성고사입니다. 강남대학교 2차 적성고사가 있고요. 12월 1일 역시 적성고사입니다. 가천대 2차와 한신대학교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접수 일정들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시 2회차 대학은 어떤 학생들이 도전을 하면 좋을까요? 윤정호 선생님. 자, 이게 좀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는데 바로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바로 시작이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에너지가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 탈진이 됐을 거예요. 네. 수능에서 정말 아이들 말 맞다나 이제 멘붕 상태에 들어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푹 쉬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이라도 좀 푹 쉬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건 쉬는 겁니다. 운동할 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쉴 때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은 공부도 우리가 열심히 책을 볼 때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나서 쉴 때 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2차를 지원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학생들은 첫 번째,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 6회 중 기회 중에서 이제 아직 지원 기회가 남은 학생입니다. 그건 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능 가채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시 지원에는 자신이 좀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성적은 좀 좋지 않지만 그동안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학생부 그리고 적성 등을 잘 관리해 두어서 좀 자신 있는 학생들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오늘은 좀 쉬고 네. 에너지 충전을 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2회차 대학을 지원해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여러 학교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양진영 선생님, 특히 그 수리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9일부터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이제 중앙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논술 고사들이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번 주말에 이제 수능을, 논술을 보게 되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수능 전부터 준비를 아마 해왔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요. 아마 오늘도 논술학원에서 열심히 또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시험을 치른 연대와 건국대 등에서 이제 드러난 것처럼 수시 2차 논술고사도 이제 교과 과정 중심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교과서에 보게 되면 학습 활동 문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볼 문제라는 이제 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이 교과 지식을 좀 심화시키는 내용들을 좀 연습해 본다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각 대학들은 논술고사 전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출제 방향과 그리고 이제 유형들을 공지하는 모의 논술을 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인문계와 이제 자연계 논술고사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문계열 이제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교과 통합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 논술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추론 부분 이 이제 좀 이용이 된다든지 또는 자료 해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문 계열에서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 이제 과학이 전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데 반해서 이제는 좀 수학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강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그리고 이화여대, 인하대 그리고 한양대는 이제 수학 문항만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대와 성균관대는 수학 문항은 이제
필수로 하되 과학 문항은 이제 한두 문항을 선택을 해서 응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 단국대, 그리고 숭실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학, 과학 문항을 이제 모두 풀게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 개념 같은 것들 정리를 해보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시 얘기를 했는데 그 수시에서 기회를 다 쓰고 이제 정시 고려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경호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그 2014학년도 정시 일정을 좀 알아볼까요? 네, 2014학년도 정시 일정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가 마무리되면 정시를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우선 원서 접수 기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군, 나군, 간하군. 자, 원서 접수 기간은 2013년 12월 19일 목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다군, 그래서 가다 분할, 나다 분할, 가나 다군 분할은 2013년 12월 20일이죠. 금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고요. 가군은 1월 2일부터 목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네. 전형 기간을 보면요. 나군은 2014년 1월 14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1월 25일 토요일부터 2월 5일 수요일까지 이루어지고 합격자 발표는 2014년 2월 5일 수요일까지 대학별로 발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 기간은 2월 6일 목요일부터 해서 10일 월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수능은 그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돼서 비교 자료도 사실 없고 정시 지원 그 경향을 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지금 얘기가 많은데 학생들이 그 정시 지원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정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과 자신의 어떤 성적이 궁합이 잘 맞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표준 점수가 유리할지, 100분위로 자신을 환산할 때 더 유리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잘 정립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상대와 함께 이런 전략을 좀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채점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유의할 것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배치표는 원점수 기준의 배치표이기 때문에 11월 27일 수능 평가원에서 최종 성적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가채점 정도로만 확인하시고 평가원 성적표가 도착한 이후에 학생들이 신중하게 정시 전략을 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반영 영역이라든지 영역별 가중치 그리고 가산점, 활용지표 외에도 AB형 지정 여부까지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영어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이 정시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고요. 수학과 영어 B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기준 충족이 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수시 모집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과 경쟁 상대가 되는 동일한 점수대에 있는 수험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또 반영 비율이 높은 건 어떤 건지 응시 유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비슷한 총점을 받은 수험생들의 영역별 평균 점수와 비교해서 본인의 유불리 영역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비슷한 점수대에서 어떻게 전형을 봐야 될지 좀 유리한 점들을 잘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시 지원에 있어서 대학별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할 때 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성권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 관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가채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서울 진학지도협의회에서는 내일 정도에 많은 학교에서 수합되는 원점수 자료를 가지고 등급 컷을 정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네. 면담 자료를 만들어내는 일을 내일 저녁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모레 아침에 일찍이 모든 선생님들께 그런 자료들을 배부할 예정인데요.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수시 2차 모집에 지원할 건지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에서 보통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이제 국어, 수학, 영어의 경우에는 이제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네네. 탐구형의 경우에는 이제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또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100분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데 100분위를 활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 학생들 간의 유불리, 과목 간의 유불리가 상당히 해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네. 원점수가 1, 2점 차이에 의해서도 오히려 100분위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을 때 가장 바람직스럽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이제 A병의 실시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A병을 딱히 지정하지 않는 그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위 반영 대학이 많습니다. 또 AB형에 따라서 같은 점수라도 100분위의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응시한 영역에 있어서의 100분위가 지원 가능권이 어떤 대학들인지를 미리 따져보고 또 선생님과 많은 면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은 끝났지만 기말고사가 또 남아있잖아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도 중요할 텐데 이 3학년 2학기 내신에 대해서 양진영 선생님께서도 또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수시 시험도 이제 다가오고 또 이제 기말고사도 아마 학교별로 이제 치러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학년 2학기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작성 기준이 이제 12월 1일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성적까지 아무래도 입시에 당락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시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 수시 준비하느라고도 이제 바쁘고 또 가채점 결과로 이제 또 정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고민되는 문제긴 하지만 또 2학기 또 이 기말고사 점수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좀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수능은 그 정시 지원에서 변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정시 지원 전략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지 이성건 선생님께서 네. 조언을 좀 해주시죠. 입시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또 통제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교에 합격하고 보자 이런 전략보다는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적성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의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요. 결국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미있어 하는 일, 또 재미있어 하는 일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4 수능 경향과 정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을 본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있지만 재수생, 삼수생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합격에 대한 간절함도 더 클 것 같은데요. 이 재수생의 경우에는 정시에서 무조건 하향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윤정호 선생님한테 좀 조언을 얻을까요?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다시 칼을 갈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좀 그렇게 뜻밖의 자기의 생각과 잘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보고 말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잘 전략을 짜시면 뜻밖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신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살펴보고 또 선생님들과 잘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긴장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유리한 점과 그 불리한 점들 잘 따져보고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능 특집으로 2014년 수능 경향과 정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 말씀 많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성건 선생님, 그리고 정경원 선생님, 양진영 선생님, 윤정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마지막 승부 논술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논술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논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정말 푹 쉬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끝까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전략들 저희가 잘 짜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